안녕하세요.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소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존 소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짠맛이라든가 어떤 낭만적인 모습, 목가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염전의 모습, 깊은 산속 암염의 모습, 이런 속에서 좀 낭만적인 모습을 떠올리죠. 물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고되고 이러지만은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소금에 대한 생각을 낭만이 아니고 과학으로,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픈된 공간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러한 소금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금은 더 이상 우리가 힘들러 일했고 땀을 흘렸다는 이런 것으로 가지고 가치를 부여받기가 참 어려운 거죠. 소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순간 공중 결정 제염 기술이라는 게 있죠.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밀폐된 외부 오염과 완전 차단된 공간에서 만들어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중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처럼 만들어지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소금의 장점이 뭐냐? 해양 심층수로 만들어서 깨끗하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외부 오염 물질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단시간에 수분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금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수분만 날아가고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이렇게 눈처럼 내려 쌓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처럼 하얀 깨끗한 소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목가적인 풍경, 땀 흘려 갯벌에서 일을 하고 소금을 쳐 나르고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저 소금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소금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소금에 대한 생각,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금을 만드는 공정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해양 심층수가 이쪽을 파이프라인으로 길어 올립니다. 육지에서 6km, 수심 600m 내려가서 깊은 깨끗한 바닷물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여과 시스템을 거칩니다. 다시 한번 여과를 해서 아주 청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저장 탱크에 저장했다가 이런 게 순간 공중 제염 방식으로 만들죠. 이 소나무 원목으로 만든 깨끗한 공간에서 이렇게 눈처럼 내려 쌓이면 이걸 가지고 건조 과정과 검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소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 다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보면은 이 바닷물 속에는 한 80여 가지 미네랄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그리고 수많은 미량 미네랄들이 있죠. 우리가 요오드라든가 몰리브덴, 망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소금 방식들은 여기 중에서 이 나트륨이라는 것만을 빼서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천일염이 됐든 정제염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죠. 왜? 이 마그네슘이라는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 쓴맛이 나니까 간수를 뺀다는 이유로 다 빼버리고,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를 망가뜨리니까 또 다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빼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소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분상으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천일염도 염도가 85% 이렇게 하지만 수분 함량 10% 빼고 못 빼면 미네랄 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1.4%, 1.5%, 많아야 2% 내외가 돼요. 정제염 같은 경우는 0.2% 이 정도 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염도는 75로 낮아지고 미네랄 한 24%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소금도 달라지고 소금에 포함된 미네랄 함량도 달라지고
우리가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아까 했지만 취수한 사용되는 바닷물이 다른 거죠. 그래서 6에서 6km 나가서 600m 내려가서 파이프라인으로 공장까지 들어오고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깨끗한 소금이니까 그렇죠. 맛 평가에서도 월등히 앞등. 부드러운 짠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짠맛이 아니라 부드러운 짠맛. 미네랄 함량을 봐도 달라지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80배 정도 많아요. 칼슘이나 칼륨 같은 3, 40배씩 많습니다. 기존 소금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금이다 보니까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소금이죠. 깨끗하다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바다 오염이 심각한데 그 바다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미네랄을 살려서 소금을 만들려고 하느냐? 미네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그 바닷물의 3.5%는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소금을 포함한. 인체의 70%는 물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3.5%는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수많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인체 미네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닷속의 미네랄의 78%는 NaCl이에요. 소금이에요. 나머지 22%가 다른 80가지 미네랄이고 공기 중의 성분 78%는 질소예요. 나머지가 22%가 산소 같은 다른 기체. 아주 유사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닷물 속의 미네랄을 먹는 이유는 이 소금만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22%가 되게 중요하죠. 공기 중에 78% 차지하는 질소 먹으려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산소나 이런 걸 흡수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 미네랄이라는 친구들은 수많은 역할들을 해요. 15만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인체는 돌아가지 않고 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미네랄인데 우리 토양에서는 미네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우리 음식에 포함된 야채나 이런 것에도 미네랄 함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네랄 섭취라는 게 무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식품에도 바다만큼 골고루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닷물에 주목해야 되고 바닷물을 그대로 살린 소금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금. 우리가 매일 먹어요. 알게 모르게 먹죠. 우리가 직접 넣어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다 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빵에도 소금이 들어있고 무심코 먹는 커피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국에도 들어가 있고 그죠? 우리가 먹는 떡에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것들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이 어떤 소금일까? 내가 진짜 깨끗하고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을 먹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소금을 찾아서 먹는 일,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을 가게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소금,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잘 보고 제대로 된 소금을 선택해서 건강한 생활 꾸려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